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실시간 준반 OT 영상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국어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준반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천대 논술을 위한, 가벼운 설명부터, 짧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 논술 가이드에 보시면 시험 범위랑 평가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가천대 논술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를 보시면 국어와 독서 그리고 화법 작문, 언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체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국어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 국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언어가 1학년 과정에서 출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학년 국어라는 의미는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법, 작문, 언어가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 대한 기준을 1학년 국어라고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 작년 가천대 기출문제를 보시면 인문계열에서는 화법 작문에서 한 문제, 그리고 언어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과 계열에서는 화법 작문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언어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법 작문 문법이나 화법 작문 언어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에 기본 개념에 충실히 하고 계신다면 화법 작문 언어를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평가 기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요. 어떻게 서술하면 좋은가?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건은 첫 번째, 제시문에서 찾아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논술도 물론 지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문에서 추론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천대 논술은 그런 추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시문에서 해당하는 답을 찾아 두 번째, 찾아 쓰거나 찾아 쓰세요가 있고요. 찾아 써라죠. 찾아 써라. 그 다음에 서술하시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술을 할 때, 쓰거나 서술을 할 때, 문장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단어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절, 그 다음에, 어절 아니면 음절,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쓰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는요. 내용에 관한 건데요. 평가의 조건이 나와 있고요. 평가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죠?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필요 없는 내용을 쓰면 안 돼요. 필요 없는 내용을 쓰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시험 범위는 여러분이 지금 국어와 관련된 과목들, 대부분 과목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매체를 제외한 과목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법 장문 언어는 그 비중이 극히 적다. 적으니까 적은 것이고 그 내용은 1학년 국어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평가 기준은 조건과 내용을 맞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좀 볼까요? 두 번째에서 같이 볼 거는요. 작년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그래야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출제가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요. 지문은 모두 EBS 교재에서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100% EBS 교재, 수완수특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수완수특의 비율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체로 수특이 모두 수특, 수완, 일반적으로 5대5를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적어도 6대4 정도, 5대5나 6대4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네, EBS 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장문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교과서 있죠.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법 장문의 지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EBS에 있는 화법 장문 지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언어는 언어는 EBS에 나와 있는 언어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진 않았고요. 네, 기본 개념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유형이 있었죠. 정답이 있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리고 한두 줄 정도 문장 쓰기, 한 문장 정도 쓰기. 그래서 이 단답형이나 한 문장 쓰기는 모두 핵심을 정확히 서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 구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요, 기출 문제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 난이도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형성평가,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왔던 난이도보다는 다소 정교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네, 사지선다, 오지선다,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술형의 문제라서 또 서술형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 어려운 점은요, 이 채점이거든요. 채점. 네, 오지선다나 사지선다는 채점하기가 쉬운데 이 서술형은 그 학생들마다의 모든 답지를 다 검토를 하고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정확하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서술할 때 그 답의 유형이 너무 많아져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의 난이도는 다소 좀 깐깐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보다 월등히 어렵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되는 지문 난이도를 보시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지문 중에서도요, 중상 난이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은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림인데 굉장히 좀 예술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문을 보시면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요, 빈출 작품 있죠? 유명한 작가의 빈출 작품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사, 사회, 기술 이러한 지문들이 다수 출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우리가 걱정하기에 난이도에서의 어려운 점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자, 합격을 위한 학습법,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우리 흔히 도구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과목을 풀기 위해서. 자, 모든 과목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죠. 국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어를 도구 과목이라고 부르지만, 자, 여기에서 가천대에서는요, 도구 과목뿐만 아니라 이 전략 과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국어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는 어느 정도 자신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어는 점수의 변동이 좀 있지만 수학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고득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어를 잘 해 두셔야 수학에서의 수학 점수가 조금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어가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전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도 학생들의 후기 시험을 친 다음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 바로는요. 어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EBS에 나와 있는 여러 지문, 문학이나 독서에 대한 지문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 지문 정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작년에는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유형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는 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좀 강조되는 편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올해에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오지선다 문제를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기 연습이 많이 뒤따라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써보라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들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라는 과목은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EBS 지문 정리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답안지를 직접 쓰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문 대응 전략은 EBS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요. EBS 교재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네. 어떤 지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문들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제가 그렇죠. 점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지문이 나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 가천대가 적성고사 때부터 작년 첫 번째 논술 시험, 첫 번째 논술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요. 역시 빈출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독서에서도 역사, 사회, 기술 등의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던 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문을 공부를 하실 때 먼저 빈출 작품, 유명한 작가의 빈출 작품을 먼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작품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라든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문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이유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은요. 과연 내가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대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실전 연습을 해보신다면 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는 말이죠. 결국은 국어가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시간을 단축하시고요. 국어에서 단축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네, 수학으로 시간을 네, 배분하는 것이 네,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출제된 문제를 보시고 직접 수업에서는 어떻게 보는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A세트 문제고요. 인문 A세트고요. 8번 문항입니다. 자, 보기 B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 여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찾아 쓰시오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제시문에서.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데 무엇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써야 되죠? 문장을 찾아 쓰시고 그래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서술 조건. 문장을 쓰는 건데 어디에서 찾아 써야 돼? 제시문에서 찾아 써야 된다. 내 마음대로 바꿔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는 출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B에 해당하는 거죠. B에 보시면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B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풍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풍자는 다른 형식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형식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풍자가 표현하려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이죠. 먼저 풍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자, 그러면 풍자의 주체는 바로 작가가 되겠죠. 작가는 풍자의 대상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요, 희화화나 자기폭로 등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그 풍자의 주체는요, 작가는 직설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희화화, 자기폭로, 어떤 인물 자신이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풍자의 방법으로는 이제 두 번째죠. 여기 표현이고 방법이에요. 표현은 무엇을 한다? 부정적인 측면을 표현하는데 네, 희화화나 자기 폭로와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 방법으로 작가는 언어 유희를 활용을 해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서 비굴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하죠. 자, 정리를 하자면 풍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풍자를 하는 방법으로는 희화화, 자기 폭로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 유희 기법, 그 다음에 위장과 행위,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좀 살펴보죠. 자, 지문을 봅시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고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바의 핵심 개념은 풍자예요. 풍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풍자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풍자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풍자의 표현, 풍자의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앞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어떤 방법으로 풍자를 하고 있는가? 여기 나올 풍자의 방법으로는 언어 유희 기법이 있고요. 또한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서 풍자를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은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죠.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지문에서 찾아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핵심 개념은 풍자였고요. 그 풍자를 직접 그 풍자를 표현한 것을 찾아 써보라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된다? 희화화,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 이것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처술 조건은요, 한 문장이고요. 한 문장을 써야 되고 찾아 쓰기. 그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지문 그대로 찾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100% 그대로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문을 살펴보죠. 자, 지문을 쭉 읽어보시다가요. 중간 여기 보시면 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자, 지금 이 호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호질. 이건 뭐 작년에 나왔던 작년 EBS 교재에서 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굳이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뭐 피드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질은 한문 소설이죠. 한문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네, 지식인의 어떤 위선을 풍자하는, 다시 말하면 네,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식인은 누구냐? 네, 북곽 선생이죠. 아주 훌륭한 선비로 이름난 북곽 선생인데 이 북곽 선생이 네, 과부 그 동네에서 정절로 이름난 과부와 좀 그렇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관계를 네, 누구에게 들켰냐면은 이 과부의 아들들에게 이 두 사람의 어떤 밀회 장면이 들켰어요. 그래서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가지고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했어요. 그래도 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체면이 구겨질까봐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친 이유는요, 귀신처럼 보이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친 이유는 귀신처럼, 즉 위장이죠. 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였죠?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죠. 자, 위장을 했어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위장했고요. 귀신처럼 웃더니 네, 대문을 나서다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그 속에는 똥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는 똥이 가득했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뭐예요? 우스꽝스러운 행위예요.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이게 우스꽝스럽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났죠. 귀신처럼 남들이 알아볼까봐 귀신처럼 자신을 위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행위는 네, 그러다가 그렇게 위장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자, 이 부분이 우스꽝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버렸다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시면 이 그래서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다라고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것들보다는요, 주어진 다해로 서술 조건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충실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천대 줌 수업을 위한 간단한 OT였는데요. 가천대 그 논술은요, 그다지
아주 어렵거나 뭐 힘든 과정은 아닙니다. 기본기만 튼튼하다고 하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원하는 과에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네, OT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 수업이 시작되면은 네, 다시 한번 수업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수업 시간에 수업 선생님이 수업 전에 간단한 OT를 진행하실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